롯데 팬들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2009년에 조성환 선수가 최병용 선수한테 여기 사고 맞아가지고 네, 안아골절돼서 네. 시즌 아웃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통신사를 SK에서 KT로 바꿨습니다. 아직까지도 KT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SK의 최병용 선수한테 공을 받아서. 그 지금은 뭐 전혀 개인적인 감정 그런 건 없는데 그때 당시에 화를 사귀지 못한 나머지 분기 텐션에서 이 내가 통신사로라도 정의 구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바꿨어요 제가. 거기 해지사유 쓰잖아요. 네. 해지사유에 최병용 사구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소준일 캐스터님입니다. 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네, 뭐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좀 누추하긴 하더라고요. 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멋지지 않나요?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라이브 방송을 해본 게 작년에 원투펀치 한번 나가서 장지현 위원님이랑 지현이 형이랑 한번 하고 거의 한 1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K리그의 대중화는 박문성 해설위원님과 배성재 캐스터님이 이끌어주시고 또 전문성은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이끌어주신다면 K리그의 스토리와 낭만은 소준일 캐스터님 아니겠습니까? 팬들에게 벅차오름을 선사해 주시는. 예. 그 감동을 저희 FA 서울과 또 FA 서울 팬들이 또 소준일 캐스터님을 워낙 좋아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방송에도 이제 한번 나와주십사 했는데 마침 또 나와주셔가지고 아니 그 올 초에 사실 제가 그 섭외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지훈 씨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네. 뭐 북측광장에 한번 나와 주실 수 있냐. 뭐 저는 당연히 좋죠. 뭐 북측광장뿐만이 아니라 또 팬분들께서 만드시는 이런 콘텐츠들 뭐 불러주시는 대로 저는 나갈 준비가 돼 있는데 근데 나와달라 그러고 나서 얘기가 없더라고요. 언제 나가면 되는지 제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6월 말에 이 지준환 선생님이 이제 또 저녁을 마침 하시니까 그 저녁식을 또 기념을 해서 그때 출연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시일이 지나도 또 얘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주 전에 이거 일정 맞는 거예요? 확정됐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내일 연락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부 연락을 주시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연락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시즌 초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즌 중에는 워낙 이제 전국 이제 팔도를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K리그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심으러 다니시니까 좀 바쁘실 줄 알고 안 바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794명 구독자로 부르는 게 좀 이제 누추하지 않은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러면서 좀 저희 내부적으로 좀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또 부르면 되지. 그래서 한 1K 정도 됐을 때 이제 한번 그래도 이제 기둥 2개 정도는 심어놓고 불러야지 좀 초청을 해야지 좀 저희도 좀 면이 살지 않을까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먼저 나와주신다고 하셔갖고 그때 정말 황송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았고 일단 그리고 팬분들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뭔가를 해보는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저도 뭐 어디 다른 콘텐츠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되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 서울은 어딘지 네, 이랜드 팬분이십니다. 선언 감사합니다. 진짜 서울 어디인가요? 예?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그 자기가 사는 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강북 사시면은 강북 사시고 또 강남에 계시면 또 이랜드를 또 이렇게 저희 이제 방송 공식 입장은 이제 진짜 서울은 이랜드다. 그래요? 이거 오피셜입니까? 저희가 맞대결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이 형님 서울입니다. 그렇지. 공식적으로 졌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랜드가 형님 서울입니다. 니네 축구 개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대 전적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소준일 캐스터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사는 동네와 자기의 마음이 정한다라는 또 낭만 있는 멘트를. 저는 강남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랜드. 강남 쪽에 사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소준일 캐스터님 이제 간략하게 한번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요. 혹시라도 이제 또 저희처럼 직감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북측광장 피셜로 대중성과 전문성이 없는 캐스터. 2012년부터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축구 중계를 시작한 건 2010년에 그 내셔널리그 그 중계 방송으로 시작을 같이 했었고 그때 제 동기가 또 정용검 캐스터. 용검이랑은 사실 제가 그 대학교 친구예요. 진짜요? 대학교에 이제 반으로 나뉘잖아요. 저희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섹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방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때
그 오리엔테이션 때 같은 방에 이제 들어왔던 애가 용검이라 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알고 지냈던 애인데 여튼 뭐 2010년부터 일을 시작을 했었고 K리그 중계 방송은 2020년부터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K리그 2, K리그 1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K리그 1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실제 저요? 네, 딱 봤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저와 그 캐스터님의 처음 인연이 작년에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했던 네. 그 사자축당 그 이제 맞아요, K리그 프리뷰쇼 맞아요. 그 예, 시즌 예. 전에 프리뷰쇼였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박찬준 기자님도 키가 너무 크시고 캐스터님도 맞아요. 이제 그거 키가 엄청 크셔가지고 크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왜소한 저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워낙 그때 이제 또 오범석 선수님 이제 지금 해설위원이신 예. 오범석 해설위원님도 계시고 이제 캐스터님도 계시고 박찬준 기자님도 계시고 저는 이제 그런 방송이 처음이었고 약간 이렇게 막 쭈글쭈글 해 있는데 캐스터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이제 막 여러 질문을 건네주셔갖고 그때 긴장이 풀렸던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지훈 씨도 그렇지만은 저도 다 초면이었어요 사실. 네. 예, 오범석 위원도 초면이었고 박찬준 기자도 초면이었고 뭐 그래가지고 뭐 다 그냥 뻘쭘하게 앉아 있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서 말도 좀 붙이고 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인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뭐 좀 부른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 그러니까 거의 군대를 네. 가실 때쯤 이제 제가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약속을 실천을 하는데 1년 반이 걸렸다. 근데 이제 기둥 하나는 세웠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지훈님 어떠셨나요? 방송으로 봤을 때 같이 함께 했을 때. 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많이 애쓰셨다. 열심히는 하시잖아. 하시잖아.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북측광장 평소에 방송을 볼 때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지만은 목소리가 되게 아 맞아요. 좋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직업병이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좀 오디오가 괜찮다. 발음만 교정하면 저도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보통 그 도제식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배로 들어오면은 그 시간과 정신의 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거의 두들겨 맞으면서 뼈와 살이 분리가 돼가면서 이렇게 혼나면서 이렇게 또 배우거든요. 제가 나중에 각오가 되시면 한번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도제식 그런 수업 방식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언젠가 도제식 수업 방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방송 사실- 끝나고 저한테 인편으로 거의 무슨 씹어먹고 온 것처럼 간식은 되게 열심히 드셨어요. 거기서. 네. 그 케이터링이 아주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 오범석 해설위원한테 당당하게 뭐 서울 팬이라고 밝히고 왔다고. 그렇지. 신경도 안 쓰셨어. 그 옛날 발언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다 옛날 네. 일이니까. 우리 지훈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당시 조지훈 선수 왔을 때요. 맞아. 그래서 그 이제 다른 질문들은 오늘 채팅창에 질문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좀 이따 예. 이제 바로 Q&A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85년생이신데 너무 동안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이제 9살이 차이 나시는데 저희 친구들을 보면은 좀 많이 간 애들이 많이 있어요. 좀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건가요? 저거요? 이 프로필. 저거 사실 저하고 안 닮았죠. 좀 인상이 되게 여러 다르가지고. 가지로 좀 많이 만져진 상황인데 그리고 저 때에 비해서 제가 살이 좀 찌기도 했었고 저게 그래도 한 6년, 7년 그쯤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한 K리그 중계하기 한참 전에 한참 찍으신 전이죠. 거거든요. 그렇죠. K리그 방송하기 전에 뭐 라리가 하고 막 요때 딱 그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세 분이 별로 차이 안 나 보여. 이거 나한테 좋은 거잖아. 내가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야? 나 새천년생인데. 그 잠깐 Q&A 넘어가기 전에 약간 맛보기 질문으로 이제 타미방님께서 캐스터님 알레띠 팬이라고 이제 나무 위키에 맞습니다. 써져 있는데 요거 예. 보이죠? 이 핸드폰 케이스는 절대 바꾸시지 않으시네요. 이거 안 바꾸죠. 저랑 사진 찍으셨을 때도 이렇게 맞아. 이거 1년 반 전에 있던 와. 건데. 이번에 맨시티 아틀레티코 가시냐고. 맨시티 아틀레티코 서버 터졌잖아요. 예. 서버 터져가지고 저는 예매를 못했고 시도는 하셨나요? 시도도 안 했어요. 시도도 안 했고 대신에 아틀레티코랑 K리그 붙는 거는 제가 갑니다. 예. 그래서 맨시티 아틀레티코가 이제 수요일 날 그 오픈이 되죠 어저께.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서버가 터졌을 때 다들 맨시티 아틀레티코로 노릴 때 저는 K리그 빈집털이. 빈지털이 했거든요. 왜냐면 화요일 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이제 그냥 표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건 측면 돌파를 해야겠다
해서 딱 들어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는 제가 티켓팅을 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면은 이제 캐스터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딘가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진짜 한 명의 또 순수한 축구 팬으로서 예. 제가 K리그를 응원하시나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응원하시나요? 제가 2벌 갖고 갈 겁니다. 예. 전반전엔 아틀레티코, 후반전에는 아틀레티코 한 장, K리그 한 장. 예. 알겠습니다. 양조희님 1,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EBS에서 축구 할 때 정말 재밌게 보셨다고. 예. 신버지 사랑해 한 번만 외쳐달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 타워를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이 신앙심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까먹고 있었네요. 그거 참. 그 시메온의 그 감독님의 그 머플러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 작년에 제가 그 원투펀치 나갔을 때 갖고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신버지의 그 존형이 그 새겨져 있는 그 머플러가 있는데 그거 존형. 항상 저희 차에다가 고이 또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구매하신 건가요? 제가 그때는 못 샀었고 네. 그때 아틀레티코 경기장을 갔다 온 제 지인이 사다 줬어요. 어쨌든 현지에서 온 거네요. 그렇죠. 현지 공수한 겁니다. 직구한 거죠. 아직 사랑하시나요, 신버지님? 저희 아틀레티코의 빛과 소금이시자 영원이시고 저희 신버지를 음해하는 발언은 제가 즉각 처단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익수 감독님 한창 빨 때 살짝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릴 때 흔들리면 안 돼. 그게 가짜 지지자야.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이게? 나는 이거 입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길 때만 응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제 여자친구 거거든요. 제 여자친구가 그 제가 중계방송 다니는 경기들 같이 직관 다니고 하면서 유니폼이 예쁘고 하면 사서 모아가지고 이제 경기장에서 입고 하는데 이거 제가 북측광장 나온다 그러니까 갖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입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이런 걸 입고 왔어요. 성남이야 뭐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짜 지지자여서 흔들릴 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 서포팅의 기본 자세를 다시 한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알릭소 감독님에 대해 흔들릴 때 손준일 캐스터님의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하십시오. 흔들릴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레티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K리그 방송 아니에요? 저희 다 다룹니다. 다 다르면 그래요? 종합 분식집이에요. 정치 빼고 다 다뤄요. 알겠습니다. 신버지 축구 보다가 잠든 적 있으시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안 본 적은 있는데 잔 적은 없어요. 자진 않았고 꾸역꾸역 봅니다. 제가 또 시차가 보통 스페인 시간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진 않았어요. 또 알레티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또 이제 국내 야구, 국내 축구 응원팀이 궁금하다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질문하기 전에 이제 검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청문회인가요? 서울 검증이야? 저희가 이때 자료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저희한테는 불행스럽게도 캐스터님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모든 커뮤니티에 그 게스트분들이 오시면은 이름 석자를 이제 그 다양한 키워드를 섞어서 검색을 해보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거의 유한 양행 같은 분이셨어요. 진짜 유한양행 털어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가톨릭 성자 같은 분이셨어요.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소준일 캐스터님 이름 뒤에 비판의 논조가 없었습니다. 이건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예전에 라리가 중계 방송 제가 했을 때 네. 엘 클라시코 이런 거 좀 민감한 경기잖아요. 끝나고 나면 제가 그 네이버 댓글에 개준일이라고 불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개준일, 개준희라고 그때 저희 한준희 해설위원까지 그렇게 쌍으로 묶여가지고 약간 한준희 위원님도 그렇게 불릴 정도면 거의 성역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그거는 라리가 방송에서? 그거는 한 경기 한 경기의 그 승패에 따라서 엘 클라시코 누가 이겼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더라고요. 또 어떤 경기마다 갑자기 레알 팬이 되셨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바르샤 팬이 되셨다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그래요.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논란이라고 될 수 없죠. 예. 진짜 논란들은 이제 다른 분들의 논란에 비해서는 이제 소윤 캐스터님은 이제 K리그 팬들에게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낭만과 스토리를 불어넣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찾아냈습니다. K리그 최고의 근본 구단은 어딘가? 여기죠, 수원 삼성입니다. 이거 언제 찍으신 거죠, 이거? 이게 2021년 수원 삼성 그 K리그 시즌 시작하기 전에 출정식. 아마 도이치모터스 맞아요. 관련된 거니까 이게. 저 수원 가가지고 거기서 행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러주면은 그냥 가요. 수원이 나를 먼저 불렀어. 그치. 서울이 안 불렀으니까. 서울이 안 불렀어. 서울이 부르면 가지. 서울이 가서 서울이 뭐 GS 행사 갔으면 K리그 최고의 근본 구단이 어딘가? 당연하죠. FC 서울이죠. 그 럭키 네. 그 시절부터 가는 거죠 이제. 나는 철저한 이제 자본주의에. 그렇죠. 네. 아니 뭐 돈 준다는데 가야죠. 당연하죠. 업이 그것인데. 당연하죠.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부른다고 해놓고 1년 반을 이렇게 묵혀놨으니까 뭐 부른지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탓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탓해야 돼요. 네. 저는 북런트를 탓하겠습니다. 네. 차라도 받으셨냐는데요. 차를 받았으면 제가 여기 안 나왔겠죠. 네. 차를 받았으면 그 차를 가지고 제가 여기를 밀어버렸겠죠. 네. 다행이네요. 수원 삼성 프런트 칭찬드리겠습니다. 네, 차까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롤패스님 저 울산 팬이신데 저도 그 롤 선생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단어 선택이 너무 웃기네. 저도 돈 주면 오렐레 필리버스터 가능합니다. 18시간 동안 오렐레만 부르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박현일님께서 저도 돈 주면 나사나수 열창 가능.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어. 사람이. 아 근데 최고예요. 이거는 서울 팬들한테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 하도 건질 게 없어서 요거라도 건져봤습니다. 야, 이거 갖고 왔네 저거. 갖고 올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아 정말요? 예상했어요 저거. 알고 계셨었나요? 예상했어요. 예상 질문지였다 저것은. 요거는 이제 그 소준일 캐스터님께서 이제 저희 방송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네. 수원 삼성 팬분께서 소준일 네. 캐스터님 한번 이것밖에 기억 안 난다 하면서 근데 전 수원 삼성도 되게 좋아하고 사실 뭐 서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K리그 캐스터님이시니까. 근데 이제 돈 주는 쪽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근데 서울 쪽에서는 아직 돈을 받은 적은 없어요. 북런트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네. 이건. 그렇죠. 예. 제가 오늘부터 그 팩스로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 청원운동. 소준일 캐스터님 섭외하세요 이렇게. 그 2024 시즌 이제 또 그 출정식 할 때.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옆에 있는 이제 속해 여친께서 광주 유니폼도 입었던 걸 봤습니다. 설마 예뻐 보였나요? 호남의 맹조 빛고울님 선언 후원 감사드립니다. 저거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이순민 선수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제가 이순민 선수하고 좀 되게 특이한 인연이 있거든요. 어떤 인연이죠? 그 작년에 제가 친구 결혼식 사회를 봤었는데 네. 결혼식장에 제가 가방을 두고 갔어요. 백팩 가방을요? 오늘도 갖고 온 저 가방. 요 저건 가방이요? 아니고 딴 거였구나. 다른 가방을 이제 두고 왔는데 제가 성격이 조금 덜렁대는 편이거든요. 그래갖고 가방이 없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지냈던 거예요. 뭐 기중품 같은 것도 안 들어 있었나요? 지갑 있었죠. 지갑 없이 그 사신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삼성페이를 쓰니까 아. 보통 삼성페이 쓰는 사람들은 지갑 잘 안 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녔어요. 심지어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울산 출장 때는 가방이 안 보여가지고 어딘가에 있겠지 하면서 그냥 그 비닐봉지에 제가 프린트한 거 막 넣어놓고 막 출장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한 열흘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받아보니까 어디 예식장인데 혹시 가방 두고 가지 않으셨나? 가방이 없으니까 제가 두고 갔나 보네요. 라고 하고 찾으러 갔죠. 보통 먼저 연락도 잘 안 드릴 텐데. 그러니까 찾으러 갔는데 마침 딱 가서 이제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 이순민 선수 여자친구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순민 선수 여자친구분이 그 결혼식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아. 이 가방을 안 찾아가니까 열흘 동안 가방을 안 찾아가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좀 버리자 그냥 버린 거다 우리. 식당에. 다른 직원분들은. 그랬는데 야, 혹시 모르니까 귀중품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열어보자 해가지고 열었는데 제 중계 방송 파일들도 거기에 다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던. 다 있었어요 거기. 자료들도 싹 다 있고 근데 저 몰랐거든요. 그냥 어딘가에 있겠지 하면서 방에 없으니까 차에 있겠지. 차에 없으니까 뭐 어딘가에 있겠지 하면서 그냥 다녔던 건데 파일을 열었는데. 자기 남자친구 이름이 나와요. 광주 중계 자료가. 광주 중계 자료가 나왔대요. 그게 원래 제가 K리그 2를 작년부터 잘 안 돌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주 중계 자료라고 하면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거였어요. 21년 거. 2021년 자료가 하필이면 제일 앞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뭐지 하고 알아보니까 제가 중계 방송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신기하네요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가방을 찾고 나서 바로 다음 경기가 안양이랑 광주 경기였어요. 3일 뒤에. 3일 뒤에. 그래서 그 경기를 갔는데 이순민 선수가 거기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게 되게 센세이셔널한 골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김정현 선수하고 그 빠따 대결을 했던 그 장군 경기가 멍군하면서. 있는데, 거기서 골을 넣고 그 아시다시피 이순민 선수가 시즌에 한 골 넣는 선수인데 그 경기에서 하필 골을 넣고 MVP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되게 신기한 인연이다 하면서 서로 약간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을 때 작년 이제 K리그 시상식 할 때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MC로 가고 이순민 선수는 축하 공연을 하러 오고 상도 받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보통 인연이 아니다 해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좀 같이 친하게 지내고 좀 연락도 많이 하고 평소에 이번에도 그러고 먼저 있는데. 다가가셨나요? 손흥민 캐스터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상호간에. 상호간에. 이분은 가만히 계셨지만 이제 이수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서로 이제 상호간에. 뮤추얼하게.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오가면서 제가 또 광주 중계 방송 갈 때 또 제 여자친구도 따라오고 네. 하면서 뭐 유니폼도 같이 입고 뭐 약간 좀 이런 좋은 그림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되게- 그 유니폼 이제 선물 받으시고. 그렇죠. 사인까지 해줘가지고 그렇게. 되게 시트콤 같은 인연이네요. 어떻게 이거는 보면. 진짜 단 하나의 거짓도 안 들어와 있어요. 사실 누가 이걸로 거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대본으로서도 이상한 인연이잖아요. 되게 뭐 예식장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선수의 여자친구분이 찾았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시나리오가 참 하필이면 그 많은 파일 중에서 광주 파일이 제일 위에 있었던 것도 웃기고. 지금 오, 그때 중계하지도 그러네. 않았던 광주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서 인연이 된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캐스터님은 앞으로 제가 그런 인연을 발판 삼아서 저희 방송의 반고정으로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고 이런 건 좋은데 이제 뭐 좀 부르려 그러면은 이게 차비도 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다못해 뭡니까 이거 카카오뱅크 투네이션 이거 계좌를 제 걸로 돌린다든지 약간 이런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회의를 거친 후에 네.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한 5천은 돼야 이제 뭔가 근데 그래서 그 질문의 본질은 이제 그 광주 유니폼을 입고 계신 네. 여자친구분께서 이제 예쁘셨는지. 여자친구가 예쁜 거죠. 유니폼이 예쁜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예쁜 거죠. 어떤 걸 입어도 예쁠 것이다. 예, 채팅창에서 애인이면 시민과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같은 걸 입어도 이쁘게 보인다고. 북측강장의 의견이 아니라 그 시청자 개인의 네. 의견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섭외로 든든하게 챙겨주라. 그렇죠. 타미박 선생님께서 역시 이렇게 문해력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재밌는 질문들 한번 읽어주시죠, 준하님. 뭐 아까 알레티 팬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게 국내 야구랑 국내 축구 응원팀이 궁금하다. 네. 혹시 그 출신이 좀 경남 출신이신데 사천이니까. 창원 NC랑 뭐 경남 좋아하시는지 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읽은 이분 댓글에 경남 팬이신 걸 아는데 예. 제발 경남 좀 응원해달라고. 일단 답변을 드리면 국내 야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응원팀은 없어요 사실. 네. 알러 베이스볼 프로그램을 제가 11년 동안 했었는데 원래는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 끝내주는 팀이 제가 응원하는 팀이 되더라고요. 빨리 저 퇴근시켜주는 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스포츠를 좋아하게끔 됐던 계기는 빙그레 이글스였습니다. 저는. 하나 이글스의 전시죠. 그 장종훈 선수 막 홈런 빵빵 때리고 뭐 송진우, 정민철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막 잘했으니까 그때 빙그레 이글스부터 출발을 해서 애너하임 엔젤스 갔다가 롯데 자이언츠로 넘어왔어요.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그러니까 한화가 99년에 우승을 했었고 네. 그때 약간 좀 성부를 하고 메이저리그로 건너왔죠. 네. 그리고 애너하임이 되게 말도 안 되게 2002년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성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가 고3 때 시기라 가지고 뭐 그냥 겸사겸사해서 야구에 대한 관심을 끊고 살다가 제가 군대를 갈 때쯤 돼가지고 제가 동마산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동마산 소방서가 지금은 이제 옮겼지만 그 NC가 창원 야구장 썼잖아요. 마산 야구장. 거기를 롯데 2군 야구장으로 썼어요. 맞아요, 롯데 맞아요. 2군 플러스 그냥 마산 제2 홈구장으로 쓰고 그 바로 맞은편에 공설운동장은 또 경남 FC가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롯데랑 경남 FC를 또 좀 좋아했었죠. 롯데는 제가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약간 꼴빠였습니다 그때 제가. 저도 악성 꼴빠였습니다. 꼴리건. 진짜 꼴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정도였냐면 롯데 팬들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2009년에 그 조성환 선수가 최병용 선수한테 여기 사고 맞아가지고 안아골절돼서 시즌 아웃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통신사를 SK에서 KT로 바꿨습니다. 아직까지도 KT 유지하고 있습니다. SK의 최병현 선수한테 공을 받아서. 지금은 뭐 전혀 개인적인 감정 그런 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 화를 사귀지 못한 나머지 분기 탱천해서 내가 통신사로라도 정의 구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바꿨어요 제가. 거기 해지사유 쓰잖아요. 해지사유에 최병용 사구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꿨어요. 2009년입니다. 해지사유가 최병용 사구인 게 너무 열받는 거야 내가.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바꿨죠. 그렇게 사랑하시던 롯데 왜 예. 이제 유기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다가 이제 뭐 연봉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면서 좀 돈 좀 시원하게 쓰고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 되네 그게. 그러면서 조금 정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제가 야구 하이라이트 방송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빨리 끝내주는 팀들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팬심을 굳이 크게 가질 필요가 없겠다. 이게 해가지고- 취미가 업이게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좀 관조적인 아. 자세로 그때야말로 저도 이제 야구에 있어서는 팔짱충이 됐었죠. 근데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는 건데 그 당시에 가장 빨리 끝내주는 확률이 높았던 팀은 어디였나요? 그거는 랜덤이었는데 제일 늦게 끝내는 팀은 있었어요. 혹시 SK인가요? 아니요, 한화. 점수를 하도 많이 내줘서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김성근 감독님 오셨을 때 네. 안 끝나는 거야 이게 경기가. 그때 이제 알럽 베이스볼 할 때는 SK 감독님이 김성훈 감독님이 아니라 그때는 아니었죠. 하나의 김성훈 예, 감독님이어서 안 끝나 경기가. 나 빨리 가고 싶은데. 아니 제가 집이 가락시장에 있거든요. 근데 방송국이 상암이에요. 막차 끊기면 이게 답도 없거든요. 그쵸, 택시 그쵸. 타면 3만 원이야. 그거 줄 거냐고 그 돈. 그러니까 빨리 끝내주는 팀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웃을 못 시켜서라는데. 아웃을 못 지켜서 제가 보니까 그 캐스터님은 심판을 하셨어도 적성에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야구 심판과 똑같은 그 마인드셋이셨군요. 그렇죠. 경기를- 빨리 퇴근해야 된다. 경기를 빨리 끝내야 된다. 8회 그렇죠. 말쯤에 스트라이크 좀 갑자기 네. 태평양이 되고. 진심이 실려 있으면 다 스트라이크로 네. 잡아주고. 네. 그래서 국내 축구 응원팀은 사실 뭐 응원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래도 제가 2007년에 그 당시에 까보레 뽀뽀 시절에 경남을 봤었거든요. 까보레 뽀뽀가 뛰는 걸 제 눈앞으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 또 경남이 창단된 지 얼마 안 됐었고 마산에도 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어서 경남. 야, 이게 해외 축구로 치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냐면 거의 뭐 게르트 뮬러 그 시절 아닙니까? 이게 K리그 역사로 아니, 치면. 그 정도예요? 네. 그거 알지? 개축식 용병 이름 짓기. 아,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 네. 그 까불에 뽀뽀는 딱 그 개축식 이름 짓기 그 이제 그 최전성기에 있었던 선수들이어가지고. 아니 까보레와 뽀뽀가 내 눈앞에서 골을 넣는 걸 보면은 이건 못 잊는다니까. 아니 근데 이 까보레라는 발음이 사실 우리가 읽으면은 약간 맛이 안 사는데 네. 캐스터님이 까보레와 뽀뽀 이러니까 이 되게 맛이 된 소리가 제대로 나요. 되게 맛이 사네요. 그 파열음이 딱딱 박히는 게. 까보레가 굉장히 큰 기쁨을 줬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 안전요원으로 갔었거든요. 네.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 관중들 보다가 경기 보다가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때. 어떻게 사람 이름이 뽀뽀로 지는지 참 나는 그 심리를 이해 못 하겠어요 아직. 뭐 여러 가지 좀 괴랄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뭐 성남에서 아르세 선수 데리고 왔을 때 아씨 막 이렇게 이름 지었었고. 언제였죠 그게? 그 좀 됐어요. 아씨라는 이름 등록명. 제 기억에는 없어요. 예. 제가 기억나는 거는 보그단 선수였나? 이름이 보기로. 보기. 예, 보기. 광주 FC에서. 보기. 근데 옛날엔 이름이 쉽거나 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 예. 부르기 맛있거나 아니면 두두. 딱 들었을 때 개쎄 보이거나. 그래서 이사빅 이런 선수들은 이미 발음부터가 세잖아. 그렇지. 사빅은 이사빅 선수 약간 이러면은 뭔가 세 보이잖아. 몸싸움 잘못 걸면 진짜 맞을 것 같은. 그 성명학적인 이름이 엄청 중요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맞아, 핑팡 있었어. 핑팡. 핑팡. 수원이었죠 핑팡이. 막 그다음에 인디오 막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요즘 그러니까 카이오도 그때는 이제 카이오라고 안 하고 네. 까이오 까이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네. 짓고. 그 시절이 그립긴 하네요. 그 성명학이 부활하면은 지금 용병 선수들의 기대치가 더 높아질 텐데. 네. 팔로 활약상도 세비치는 그 당시였으면 5글자 이름 못 불렸어요. 그죠. 그렇죠. 그냥 팔로. 팔로. 높아지죠. 일류첸코도 일류. 그렇죠. 오스마르도 뭐 그냥 바르바 뭐 이렇게 불렀을 걸요 거의. 발바. 발바. 좀 느낌 있다. 발바. 발바 느낌 있다. 호삼 ISC는 그렇죠. 그냥 부산에 호삼이었죠. 소말리아 네. 선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소말리아도 있었죠. 네, 네. 예. 그 시절 낭만 그립다. 죄송합니다. 잠깐 신내가 났었네요. 여튼 그래서 국내 축구에 좀 마음이 가는 팀은 그래도 경남. 아무래도 네. 이제 출신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진주 계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진주에서 3년 동안 살았었고, 그래서 진주 시민축구단 K4리그. 뭐 가서 볼 기회는 없었지만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레티시니까 시흥시민 축구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그 로고가 너무 똑같아. 그죠. 너무 똑같아 그거는. 하지만 정감은 가지 않으시나요? 너무 똑같기 때문에 반감이 간다. 약간 저희 방패 쓰는 팀은 한 팀으로 족하다고 오늘 그 서포터즈의 마음에 여러 가지 심금을 울려주시네요. 위기가 왔을 때 그때를 버텨야 한다. 그렇죠.
이런 가짜 지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방송을 한다는 게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많이 반성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럼 근데 이제 뭐 분명 경남뿐만 아니라 근데 K리그 모든 팀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멀리서 지켜본 바로는 좀 노력을 네. 해야죠. 예. 서울 팬들만 아는 그런 밈 같은 것도 다 잘 알고 계시고 네. 그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K리그 팀들의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되게 깊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해외 축구 캐스터로 조금 더 이제 많은 먼저 분들께 시작하셨죠. 알려졌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국내 축구보다는 해외 축구를 더 오랫동안 좀 더 열심히 봤었어요. 많은 솔직하게 분들이 그러죠. 말씀드리면 네. K리그를 엄청 열심히 보거나 막 그러진 않았었는데 제가 K리그를 일을 하게 되면서 좀 그런 책임감들이 생겼죠. 이거를 모르고 하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고 모르는 만큼 좀 더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좀 뒤늦게 좀 만학도 마냥 그 학구열에 불타가지고 막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주로 어떤 거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하셨었나요? 여러 가지 것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라이트 있잖아요. 네, 서울라이트 뭐 그다음에 수원도 뭐 2개 있습니다. 오, 네. 뭐 이런 것들 제가 그런 거는 아마 거의 다 가입되어 있을 걸요. 가입까지 하셔서 그러니까 눈팅은 가끔씩 해요. 댓글까지 보기 위해서 이제 가입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민심을 알아야 돼요. 뭐 대구 스토어, 그다음에 뭐 울티, 오. 뭐 에버그린, 아. 뭐 인천네이션 다 제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이게 거리낌 없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다 보신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울티에는 한번 글 썼었고 그다음에 에버그린도 이번에 제 여자친구가 같이 저랑 갔다가 그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봤습니다. 그 전북 팬께서 되게 감사하게도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분한테 좀 보답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때 한번 글도 쓰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틈틈이 보면서 이슈가 어떻고 뭐 팬분들께서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은 가끔씩 보고 있어요. 저 9720이라는 사이트 9720도 제가 가입돼 있습니다. 아 진짜요? 9720이 뭐야? 대전 팬 사이트. 나 진짜 몰랐어. 9720 가입돼 있어요. 오늘 가입하러 가야겠다. 예. 2020년에 개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720에 제가 울티에도 나름대로 좀 그 레어 닉을 갖고 있거든요. 박호를 갖고 있습니다. 박호를 갖고 있는데 박호. 그 9720도 제가 나름 레어 닉을 갖고 있습니다. 닉네임 공개하셔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막 안 됩니다. 울티메이트 들어가서 박호 검색해봐 박호 근데 이래가지고. 그거 제가 쓴 글이 있기 때문에 네. 울티는 그냥 찾으실 수 있고요. 아, 네, 그 9720은 제가 뭐 딴 데는 글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냥 눈치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서울라이트 한번 와주셔서 예. 오늘 북측강장 후기 한번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그렇죠, 그렇죠. 아마 많은 서울 팬 분들께서 아마 엄청 반겨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얼마 전에 대구 FC 이제 경기 중계하실 때 그 네. 딸깍축구라는 말 이제 언급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런 배경들이 이렇게 또 세세한 곳까지 그러니까 팬들이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털어놓는 곳이 이제 팬 커뮤니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면서 이제 중계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저희가 중계를 이제 K리그를 볼 때 좀 풍족하고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나.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균형 잡는 건데. 네. 죄송합니다. 너무 그 커뮤니티 같은 거에 메모리 돼 있으면 사실 그거에 빠져가지고 민밖에 안 쓰는 진짜 뭐 반쪽짜리도 안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중계가 되는 건데 적절하게 그냥 진짜 필요할 때 한두 마디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 같고 그거 쓰기 위해서 90분 동안 중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좀 많이 거슬리죠, 사실 그렇게 네. 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딸깍축구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긍정적인 뉘앙스인지 부정적인 뉘앙스인지 네. 그리고 이거를 양지로 꺼내도 되는지 아, 아니면 음지에 그냥 팬들이 쓰는 그 밈으로만 남겨둘 것인지 또 이런 거 어원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네, 되니까. 가치 판단도 네.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하죠 사실은. 그죠. 가레스 상현님 저격이냐는데 사랑합니다. 네, 위원님 사랑합니다. 이상현님 해설위원은 뭐 하나 꽂히면 90분 내내 하시거든요. 또 그분만의 매력이 있죠, 사실 또 근데. 힘듭니다. 사전 협의가 된 발언인가요? 사전 협의 전혀 안 됐죠. 예. 제가 좋게 포장을 해드렸는데 그걸 걷어차시면 근데 찢어가지고. 근데 그 이상윤 의원님도 저도 이제 이상윤 의원님 좋아하고 네. 또 저를 많이 워낙 또 친하시잖아요. 아껴주셔가지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뵙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fem코의 속보 올려 뭐 상관없어. 어차피 안 봐. 소준일 캐스터 이상윤 힘들어 이렇게 다소 의역.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니 어저께도 중계 방송 하는데 갑자기 바카레 싸냐 얘기하셔가지고 싸냐요 이러고 제가 받았거든요. 별명이 싸냐 아버지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이상현 해설위원님. 제가 아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이 방송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 중에 예.
나무위키 편집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을 토대로 소준일 캐스터님의 문서를 좀 더 풍족하게 꾸며주십사. 아 너무 부실해 내 거. 많이 좀 써줘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소개하고 네. 경력하고 바로 여담이에요. 네. 근데 오늘 그 여담이 엄청 많이 씌워질 수도 있어요. 아 여담 말고 저의 일대기를 써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담에 한 줄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소준일 캐스터님 대하는 어느 팀 레전드. 아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네. 대안은 홍콩 키치의 레전드입니다. 아 명담이십니다. 네. 아무도 이견이 없죠. 네. K리그 팬들은 여기에서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몬테네그로 레전드죠. 아 감사합니다. 아 맞죠. 예. 그래서 나무위키 편집러가 있으시다면 이제 작성해 주시고 아마 여담에 이제 소준일 캐스터는 이상현 해설위원이 싫다고 한다. 약간 이렇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음 질문 뭐 준비된 거 네. 있나요? 많은 분들이 소준이 캐스터님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또 PS라고 흔히 위닝 11이라고 하죠. 예. PS 한국 중계를 한준이 의원님이랑 같이 하셨잖아요. 혹시 그건 어떻게 연이 닿아서 하셨는지. 사실 제가 축구 캐스터를 꿈꾸게 된 계기가 위닝 11이거든요. 아, 진짜 그런가요? 오 네. 이거는 진짜 신기하네요. 원래 오. 제가 그 신방과를 나왔어요. 네. 서울대. 그 신방과를 들어간 계기가 저는 기자를 맨 처음에 꿈꿨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잠깐 식사를 하면서도 뭐 보셨겠지만 제가 술을 못 해요. 술을 아. 못 먹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제 취재원하고 같이 좀 만나면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술을 좀 마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그 시절 그 기자분들이랑 시절이면 네. 그래서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꿈을 놓고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네. 그러면 내가 무슨 일 하면 좀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 결론은 제가 즐거운 일을 하자,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일을 하자였는데 그 당시에 저를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게 위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그냥 강의 끝나고 종강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플스방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개박살 내면서 애들 열받게 만드는 게 이제 좀 취미였어요. 학교 근처에 있었나요, 플스방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다 있죠. 서강대 앞에도 이제 플스방이 있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피관, 서강대 피관 다들 아실 텐데 피관에다가 제가 아마 거의 등록금을 쏟아부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막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 뭐 패드만 잡고 이제 위닝 묵묵해하는 사람들은 그 애송이들이고 이거를 하려고 가는 게 그죠? 아니라 이거 하러 가는 거고. 게임은 트래시 토크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없고 위닝 프로게이머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요걸 터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스포츠 중계를 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스포츠 중계를 꿈꾸게 됐고 뭐 운이 좋게도 친구들이 실제로 인정을 해줬었나요? 제가 나오면 끕니다. 유혈 사태가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 위닝 하다가 열심히 입 털다가 이제 여기 뭐 피멍이 든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극찬을 받으셨군요. 그렇죠. 최고의 칭찬을 제가 하면서 이제 했던 건데 여튼 그렇게 이제 스포츠 캐스터가 되고 위닝 11도 좋아하는 상태에서 어찌 하다 보니까 위닝 11의 이제 유통을 담당하라는 그 유니아나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랑 이제 제가 그 연이 닿게 돼서 그 위닝 11 오프라인 행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위닝 11의 그 한국어 중계가 없었습니다. 네, 없었다가 2020 시즌에 딱 들어서서 한국어 중계가 딱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랑 한준희 위원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딱 힘을 주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 위닝 11 PS 2020의 메인 모델이 호날두였습니다. 슈 슈 이게 딱 나오면서 크리스티아노 야이 이게 터지면서 앞에 또 홍보를 그 못한 거예요. 방한 이슈가 터진 직후네요. 거기에 예. 플러스 노노 재팬이 터진 거야. 맞아요. 아이고 이런. 저희가 그 쥐죽은 듯이 있었어요 그냥. 호날두가 정말 싫으시겠네요. 뭐 그랬습니다. 원래도 싫으셨을 텐데 더더욱 싫으셨겠네요. 메시가 신이죠. 여튼 그랬던 과거가 있는데 저의 롤 모델이 그래서 이제 존 카비라 씨예요. 일본의 그 누구시지? 위닝 11의 그 해설을 네. 중계 방송을 진짜 10수년째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꿈꾸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거라서 사실 PES에 제가 목소리를 넣었을 때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좀 달성을 한 그런 느낌이었죠. 진짜 그것도 엄청난 성덕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내가 하는 게임에 내 목소리로 중계가 나온다. 예. 하지만 친구들은 게임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그 위닝을 할 때 영어로 바꿉니다. 진짜 찐친이네. 영어로 바꿉니다. 그때 악몽이 막 떠올라서 바꾸는 거 아닐까? 예. 저 자식 목소리만 들려도 막 드리블이 실패하는 것 같아. 약간 근데 이래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그 온라인 게임을 할 때 그 대전을 붙을 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목소리 들으면은 저도 저한테 욕하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아 근데 신기하다. 저도 이제 준환이랑 했던 얘기가 우리가 성덕이 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서울은 경기장 가면은 FM 서울이라는 걸 하거든요. 예.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 꿈을 이뤘을 때 캐스터님이 느꼈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뭐 감동이었죠. 예, 뭐 하시게 되면은 예. 그럼 이제 연락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 꿈을 이뤘어요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그 연락을 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FC 서울 프런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출정식이 됐다 이런 연락을 먼저.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 잠깐 김대령 기자님이 보고 싶다고. 코로넬 김 선생님 존경합니다. 보고 싶다고 이제 닉네임까지 다 하시네요. 다 혹시 뭐 어떤 교류가 있으신가요? 인친입니다. 아 실제로 한 번도 뵙지 못. 실제로 뵌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워낙에 또 아시아 축구 소식에 빠삭하시죠. 정평이 나 있으시고 예, 저도 김대령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소식들 좀 간간히 보고 하니까 존경스럽죠. 저도. 김대령 기자님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저희가 다다음 주에 회식 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 공수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 제가 공수표 날리는 사람으로 붙여져가지고 이미지가. 저는 팩트를 얘기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비워주세요, 김대령 기자님.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분들과 사석에서도 또 자리 하시는지 따로 해설위원분들하고. 아무래도 일을 같이 많이 하다 보면은 친해지죠. 뭐 특히 한준희 위원이나 뭐 박찬하 해설위원, 뭐 김대길 해설위원 같은 분들은 KBS N 시절부터 같이 맞아요. 했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랑은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있고. 뭐 박문성 해설위원이나 뭐 이상윤 해설위원 같이 또 K리그를 같이 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는 분들, 뭐 서우정 기자님도 그렇고요. 뭐 연락을 종종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해서 뭔가 여기 질문지에는 써 있지 않지만 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저 좀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과 이제 라리가부터 이제 뭐 K리그 뭐 이제 다양한 뭐 종목에서 합을 맞춰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해설위원님이 가장 캐스터님을 편하게 해주셨었는지 편안하게요. 아니면 어떤 해설위원님이 가장 진땀을 빼게 만들었었는지. 아까 답 나온 거 아닌가? 이상윤 해설위원님 제외. 진땀은 어제도 제가 흘리고 왔기 때문에. 근데 뭐 편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이게 뭐 다 스타일들이 달라가지고 저는 뭐 중계 방송을 할 때 제 지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기를 끌고 나간다기보다는 제 옆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혀놓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하는 거를 내가 좀 같이 맞춰주면서 돋보이게 해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윤 위원이랑 할 때는 이분이 날뛸 수 있게 그냥 제가 그냥 풀어드리는 거고. 받침목이 돼주시는. 뭐 한준희 해설위원이 하실 때는 뭐 워낙에 또 설명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시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좀 빼놓고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 마디 딱 던져드리면은 이제 그 한 마디를 가지고 10마디를 만드는 맞아요. 분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다 편하고 좋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근데 엄청 그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제 좀 다면적으로 되게 맞춰드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서 그것도 되게 준비가 좀 필요하겠네요. 어떤 해설위원님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의 이제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뭐 일하다 보면은 사실 다 파악이 되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어떤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랑 처음으로 같이 호흡을 맞추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랑 뭐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무슨 얘기할까요? 뭐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합을 맞춰 가는 과정.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면서 그냥.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야구도 굉장히 오래 하셨으니까 굉장히 좀 포수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캐스터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슬램덩크로 따지면 가자미인 거지. 네, 그렇죠. 너는 가자미다. 어쨌든 약간 이렇게. 돋보이는 건 투수고 포수가 실수를 하면 크게 돋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잘하는 게 크게 돋보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포수가 좀 내야에 좀 사령관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 흐름을 너무 막 과하게 가지도 않고 또 너무 로우해지지도 않고 그런 걸 다 뭐 알게 모르게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랑 이제 케미를 좀 잘 맞춰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저도 개인 사업자고 프리랜서로 이제 캐스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목받고 싶죠. 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위해서 방송을 하면 방송 자체가 일단 망가져요. 그리고 이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제 옆에 있었던 수많은 제 짝꿍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지금 진호야 미안하다. 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 근데 진짜 그거 엄청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자고 하면은
그렇게 뜻을 이루는 경우들도 제가 보긴 봐요. 근데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선 평가가 안 좋아지죠. 가장 합이 잘 맞았던 분은 누구인가요? 그럼 어떤 해설위원? 저는 어제 한 해설위원이 가장 잘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무 소방을 나오셔서 예. 이상현 해설위원님이 이렇게 불을 지르시면 예. 그거를 잘 진압하셨기 때문에 항상 소화기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예, 진압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군대 주특기를 살리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합이 좋은 게 아닌가. 가끔씩 저한테 좀 약간 멘탈을 흔들리게 만들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즐기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그 멘탈이 흔들렸던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상현 해설위원님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바사삭이 됐던 적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사실 뭐 논란이 된다 이런 게 떠나서 네. 그냥 뭔가 여기서 무슨 말을 받아쳐야 되지 싶은 그런 게 너무 있잖아요. 많은데요. 내 경기가 위기다. 아니 어제만 하더라도 네. 이게 뭐지 싶은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어제 그 바카리 사냐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도 뭐 주인공이 되는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쭈맨이 있죠. 쭈맨이 있고요. 뭐 어떤 선수가 있고요. 예, 뭐 이런 얘기하다가 사냐도 있고요. 사냐요? 집에서 지금 잘 쉬고 있는 지금 사냐가 여기서 그래서 사야가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사냐는 이렇게 막 주인공 같은 선수는 아니었는데 항상. 그러니까 예. 예. 아 웃겨. 근데 뭐 매번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예. 매번 외줄타기를 하시는 그렇죠. 예. 고개사. 약간 작두위를 걷는 그런 네. 느낌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소준일 캐스터님이 마냥 이제 묻히지는 않는 게 또 이제 멋들어진 오프닝 멘트와 엔딩 멘트로 K리그를 사랑하시는 많은 팬들한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 게 이거예요. 이 멘트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